가장 최종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일이어도 나는 잘 할 수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해서 결국에는 나의 중심을 잡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모신 분들은 에그머니나라는 또 멋있는 회사를 창업하셔서 운영하고 계신 우리 손켈리님과 그리고 박이랑님 모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 오늘 방문해 주신 두 분에 대한 소개를 먼저 간단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손켈리님께서 먼저 어떤 일을 하셨어 왔고 여태까지, 그리고 이 에그머니나라는 멋있는 회사는 또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켈리라고 하고요. 저는 대학교 때 전공이 이벤트 학이었어요. 그래서 전공을 살려서 이런 페스티벌이나 전시 같은 행사, 대행사에서 근무를 한 10년 차, 11년 차 정도로 근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도 올해 초에 넷플령가라는 플랫폼으로 방황하는 30대 어른 연습이라는 모임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는 좀 성장이라는 그 키워드에 관심이 생겨서 이것저것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랑님께서는 또 어떤 일을 해오셨고, 또 에그머니나의 시작은 또 어떻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고등학교 때부터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대학교도 그렇게 갔고, 대학교 가다 보니까 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걸 하면서 저는 왜 내가 항상 이렇게 행사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약간 그 행사나 이런 것이 주는 그 행복감이 좋았거든요. 그 행복한 공간을 내가 만든다라는 그 개념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일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에그머니나라는 것도 사람들한테 진짜 직접 내가 만든 나만의 멋진 세상을 사람들이 즐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뜻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오, 정말 두 분이서 이미 되게 대학교 때부터 혹은 고등학교 때부터 되게 오랜 시간 또 이벤트 기획을 직접 다 해오고 있으셨던 분들이고, 심지어 그 분야를 전공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또 계속 일을 해오셨다 보니까 더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또 이름이 에그머니나인데 지금 이제 하시는 이 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이미 앞전에 또 설명이 간단히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 에그머니나에 같이 만드시면서 그 에그머니나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도 풀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름이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름이 좀 특이해요. 에그머니나 네. 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네. 사실 대학로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에그머니나 하면은 그 계란빵 포장마차로 되어 계란빵집 거기 이름이 에그머니나예요. 그래서 아마 대학로 자주 가시는 분들은 에그머니나 하면은 그 계란빵 집이 먼저 생각이 나실 텐데, 앞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에그머니나라는 이름이 지어진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앞서 성장이라는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청년들이 자기 안에 있는 그 알을 깨고 나온다라는 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알을 깨고 나왔을 때 그 머니라는 돈과 나라는 자아를 좀 찾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향성을 찾는 거를 저희가 도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에그머니나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만드신 다음에 뜻을 붙이셨나요? 아니면 뜻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나요? 이게 맨 처음에는 에그가 먼저 나왔어. 그러니까 이 에그가, 하나의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근데 세상에서 제일 큰 세포 하나가 달걀이래 라는 이야기를 저희끼리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벤트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매일이 이렇게 에그머니나 하는 그런 그런 순간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있는 거 다 모아다가 에그머니나. 근데 되게 엄청 이름이 귀여워요. 근데 이제 이 귀여운 이름이요, 또 영어 약자로 바꿨을 때 되게 멋있는 회사 이름으로도 바뀌더라고요. 네, EMN이라고. 근데 이 EMN 에그머니나를 만든 이 EMN이라는 이 회사의 아래에도
세 가지의 네. 작은 오. 회사로 또 나뉘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아무래도 주요 타겟층을 이제 저희와 같은 2030 청년들을 대상으로 잡다 보니까 그들에게 좀 가장 큰 고민점들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을 때 이제 나라는 자아 고민과 그다음에 진로 고민 그리고 관계적인 고민이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아, 진로, 관계 고민에서 저희가 좀 방향성을 찾아주고 같이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 중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커뮤니티를 통해서 나를 찾아가고 그다음에 이런 뭐 주변에 있는 이벤트, 뭐 진로 박람회 같은 뭐 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뭐 나한테 맞는 진로를 찾아가고 마지막으로 그 뭐 최종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관계적인 고민에서 그 나와 이제 가장 마음이 맞는 사람과 이제 웨딩을 올리는 방식도 요즘은 좀 자기만의 방식으로 많이 풀어나가려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해왔던 그런 문화기획자 경력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들의 가장 큰 고민인 그 세 가지를 다 다루는 회사이네요. 네. 청년의 그 인생 주기를 담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쭉 들어보니까 청년들을 위한 성장 지원 플랫폼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 자체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막상 쭉 지내보시다 보니까 내가 왜 이런 기획을 하고 있지? 근데 알고 보니 이 기획을 하는 이유 자체가 조금 더 이 청년들이 좀 더 자신들이 고민하는 문제에 있어서 좀 더 개운하게 해결할 수 있고 이걸 개운하게 해결함으로써 단순히 하루만 기쁜 게 아니라 이 일상 자체가 항상 즐거움이 가득 찬 이벤트였으면 하는 마음에서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또 전달을 들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 행복한 공간을 만들고자 하게 된 좀 더 구체적인 전환점이 좀 더 있을까요? 뭔가 그 공간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진짜 딱 보이는 그 피지컬적인 공간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곳이면 전 다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온라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었던 거고 실제로 모이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그 공간이라고 하는 콘텐츠가 저희한테는 뭐랄까 연결해주는 그 고리라고 해야 할까요? 약간 그런 의미가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하려면, 우리가 같이 나아가려면 그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시작점, 연결점?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공간이라는 거를 조금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으로 또 궁금한 게 회사 안에서 일을 하실 때도 컨텐츠와 이벤트를 기획을 다 하고 계셨었잖아요. 그리고 분명 그 안에서도 청년들을 위한 컨텐츠가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미 시장에도 또 청년을 위한 컨텐츠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기존의 컨텐츠 그리고 기존에 하셔왔던 것들과 차이점, 에그머니나가 줄 수 있는 그 차이를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독립적인 컨텐츠를 발행했을 때 그 이유와 좀 더 차이를 준 이유가 어떤 건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 소속이 되어 있다 보면은 제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회사가 해야만 하는 그리고 뭐 대표님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이제 주 방향이 되다 보니까 사실 주체가 저희가 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 둘 다 그런 주체적인 좀 성향이 조금 더 커서 우리 거를 좀 만들어 보자라고 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회사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관스러운 느낌? 그러니까 진짜 청년들이 원하는 그 속내에 있는 니즈는 따로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청년들은 사실 누구보다 좀 잘 알고 있는데 그거를 회사 안에서는 좀 발현을 하기가 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현실적인 벽에 부딪히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손으로 한번 직접 해보면 어떨까?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좀 맞아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희도 회사에서 만난 친구거든요. 네. 같은 회사를 회사를 다녔었어요. 다녔었어요. 네. 같은 날 입사했나? 이틀 차이로 입사했는 거예요. 되게 거의 맞아요. 입사 동기예요. 입사 동기 느낌이네요. 네. 이 앞전에 바로 다녔던 곳이 아니라 앞전 맞죠? 맞아요. 네. 그렇군요. 네. 근데 되게 오래 잘 맞으시니까 그런 생각이나 가치관이 네. 그렇게 오랫동안 지금의 친구의 인연까지 맞아요. 남아서 파트너까지 되지 않으셨나. 네.
싶네요.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같이 하신다는 게. 근데 이게 생각보다 쉬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을 거란 생각도 있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희가 성향이 비슷한 듯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끼워 맞춰지더라고요. 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러니까 제가 좀 제안을 했었는데 네. 하겠다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좀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움직이는 편이고 친구는 이제 바로 추진력이 엄청 좋은 편이어서 이게 맞아서 이렇게 잘 굴러가게 되더라고요. 뭔가 이쪽은 시장의 분석에 좀 더 네. 집중을 이랑님께서는 해주시는 역할이시라면 또 켈리님께서는 실행력에 좀 더 집중을 하시는 네. 그러니까 전략실과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움직이시는 행동파로 보면 되는 그 구조를 딱 갖고 네. 계셨네요. 그리고 보통 동업 뭐 한다고 하면은 되게 주변에서 말리거나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야, 뭐 그렇죠. 되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다 읽는다. 아, 그런가요? 뭐 친구도 읽고 다 읽는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엔 직장 동료로 만나서 하우스메이트도 한 1년 좀 안 되게 맞아요. 했었어요. 같이 같이 살아보기도 네. 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그런 좀 개인적인 성향이나 이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알 수 있는 경험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좀 더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사전 검증을 통해서 맞아요. 이루어진 동업이네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서훈님 너무 그러지 말아주세요. 저희 같이 하는 거잖아요. 아, 네. 잘 맞으시는 거죠? 아, 지금 잘 굴러가고 있어요. 아, 음. 좋네, 좋네. 미래도 잘 굴러갈 아, 거라고 그럼요. 해주시겠어요? 네. 미래도 잘 굴러갈 예정입니다. 아, 좋네요, 그쵸. 좋네요. 자, 그럼 조금 더 이제 에그머니나에 대한 좀 더 목표라던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을 여쭤보고 싶은데 뭐 프로젝트 이름들을 좀 더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3가지 프로젝트를 크게 나누어서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제로 그래비티죠. 네. 제로 그래비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희 둘 다 되게 성장에 대한 욕구가 좀 강해요. 1학년보다는 제가 훨씬 더 강한 편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이제 자기 개발을 되게 좋아해서 주변에선 간혹 직업이 개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 개발할 때 그 개발자가 아니냐 할 정도로 그런 성장에 되게 진심인데 주변에 좀 그런 자아에 대한 고민과 함께 뭔가 성취나 성장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청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 그대로 제로 그래비티가 이제 무중력이라는 네.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런 좀 무중력인 상태에서 나만의 좀 중심을 잡아나가자라는 의미에서 자아와 관련된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커뮤니티 서비스로 제로 그래비티라는 이름을 좀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제로 그래비티가 진짜 딱 그 말 하나로 다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가장 편안한 무중력 상태에서 나만의 중심을 찾는다. 라는 말이 너무나도 또 저도 같은 청년으로서 와닿는 것 같고 뭔가 편안한 상태를 갖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도 항상 마치 그런 느낌인 거죠. 뭐 운동하는데 편하게 자꾸 호흡을 하래요. 제일 어려워요. 네,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편하게 호흡을 하래요. 다 똑같이 말하죠. 일단 상태가 편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 불안감 속에서 내가 어떻게 편안한 상태여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편안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야 라는 걸 좀 제시를 해줄 수 있는 커뮤니티가 돼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렇게 외부 환경에 조금 휩쓸리기 쉬운 청년들의 현 상황이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나만의 좀 중심만 잘 잡으면은 지금 나를 뭔가 좀 혼란스럽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내가 두 발 꼿꼿하게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방향성을 좀 같이 잡아나가는 역할을 저희가 좀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라이프 가이드 같은 그런 역할이기도 한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뭔가 저희가 가이드라고 하면 저희는 괜찮은 상태인 것 같은 느낌인데 사실은 저희도 괜찮지 않거든요. 모두가 괜찮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고 인지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알고 어느 정도 뭔가 느끼고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제 생각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주변에 하면 사실 다들 나도 이런 상태야 라고 말하지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난 누구보다 안정적이며
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언제든 되어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런 분들이랑 그냥 같이 같은 상태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약간 이런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기는 해요. 진짜로 진정성이 엄청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같은 고민을 하는 그냥 입장에서 한 거지. 맞아요. 내가 이런 사업가여서 이런 걸 하겠어 라기보다는 정말 나의 진심을 담아 그들과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게 되었다는 게 너무나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인 에그머니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이랑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에그머니나가 저희의 모태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저희가 원래 행사를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행사를 통해서 이제 사람들한테 뭐 인사를 하겠다라는 건데, 그것들은 보통 저희가 지금은 청년을 위한 행사들을 조금 더 하려고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거 외에도 저희가 원래 기존에 했었던 청년 이외의 행사들도 같이 하면서 지금 이거는 지금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이 에그머니나가 저희한테는 지금 제일 크게 있는 업무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포켓 웨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포켓 웨딩은 너무 사실은 귀여워요, 이름. 그러니까 사실은 이름을 되게 잘 지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게 포켓 웨딩이 사실은 스몰 웨딩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거의 웨딩 파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사실 대단한 웨딩을 하고 싶지 않다. 결혼식을. 남들이 와야만 하고 엄마 아빠가 보여줘야 하는 그런 결혼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옛날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주변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고, 그러니까 누굴 위한 결혼식이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행사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 남편이 좋아할 사람들에 모여서 그냥 다 같이 조그맣게 우리 이렇게 결혼할 거고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놀자. 약간 이 정도의 개념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 점점 저희가 MZ라고 하는 저희들은 나만의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웨딩 파티입니다. 네. 파티라고 네. 생각하는 게 조금 더 가벼운 느낌? 네. 네. 그래서 저희 이 스몰 웨딩, 포켓 웨딩에 대한 타겟은 되게 뾰족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웨딩홀 딱 잡고 스드메 하고 막 촬영하고 뭐 이렇게 막 멋있게 하잖아요. 그분들 저 너무 존중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못 돼요. 그런 대단한 과정들을 거치며 지치지 않을 자신이 없어요. 사실 한국에서 말하는 스몰 웨딩가 한때 한참 연예인들이 많이 해서 유행했었잖아요. 근데 그 스몰 웨딩은 사실 스몰 웨딩이 아니었거든요. 맞아요. 비용은 오히려 비용이 더 더 빅이었어요. 네, 빅 웨딩이죠. 네.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가 생기기 전부터 저도 이랑님이 했던 생각과 똑같이 생각을 해서 원래는 또 비혼주의였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걸 미리 부모님한테 얘기를 해서 약간의 이미 불효녀 도장이 찍혔는데 그래서 근데 그래도 진입이 꽤 나쁘지 않았어요. 불효녀 도장이었는데 네네. 제가 또 이제 뭐 결혼을 하게 된다면 근데 나는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모아서 정말 진심을 담아서 뭐 추가금을 회수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고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하고 싶지도 않아. 이렇게 왜 회사에 모르는 사람들한테 청첩장까지 돌리며 막 이런 문화가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래서 엄마 난 이렇게 할 생각이야 라고 해서 저희 어머님도 되게 오픈 마인드예요, 그런 거에는. 그래서 너가 좋다면 했는데 아버지는 또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그렇죠. 그 당시에 스몰 웨딩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익숙했더라면 혹은 차라리 파티라는 말이라도 쓸걸 그러면 조금 덜 혼났을 것 같은데 그래서 무진장 혼났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는 뭐라도 좋으니 가라. 뭐라도 좋으니 가라여서 일단 가야 시작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거 약간 세속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축의금은 포기하시는 저는 근데 궁금하신 분들 있어요. 애초에 내면서 돌려받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요. 아니, 돌려받겠다는 건 아닌데 회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있어야지. 그게 뭐 웨딩을 공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비용이 나가는 거니까. 그렇기는 해요. 네. 네,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몰 웨딩을
이런 포켓 웨딩 같은 곳을 찾으시는 분들은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 추측은 저 같은 경우에도 결혼식 비용이 얼마니까 예를 들어 호텔엔 30만 원 정도 식대비가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그럼 호텔에 30만 원 식대비를 생각해서 내가 30만 원을 꼭 내겠어 하는 분들한테만 초대장을 돌리는 게 아니라 이게 3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냥 와서 축하해주는 마음으로만 온다면 좋겠어가 있다 보니 차라리 그런 서로 부담되는 웨딩홀을 찾는 것보다 작은 이런 포켓 웨딩 정말 진심을 담아 날 축하해줄 사람 돈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아마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원빈이랑 그 이나영이 했던 시골 그런 게 포켓 웨딩. 그것은 포켓 웨딩이 아니라니까요. 스몰 웨딩 아래에 아주 빅 웨딩이 숨겨져 있는. 네, 빅 아. 머니가 네. 숨겨져 네네. 있는. 그 음식을 누가 했겠어요. 사진은 누가 찍었고요. 아, 혹시 빅 웨딩을.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세 가지의 정말 큰 프로젝트들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각각의 프로젝트 혹은 이 에그머니나의 총 올해 목표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일단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희 작업실에 새겨놓은 문구가 있어요. 완벽보다는 완수라는 문장인데요. 저희 둘 다 약간 어느 정도 잘해야 한다라는 그 강박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이 아니면은 계속 뭔가 시도조차 안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뭐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놓은 이 서비스들을 최소 뭐 2, 3회 이상은 무조건 진행을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앞서 얘기한 포켓 웨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커플을 열심히 물색을 하고 있어요. 네, 어느 정도 한 커플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포켓 웨딩에 관심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네, 연락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에 또 세운 목표가 조금 더 이제 다른 에그머니나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일단은 전략을 거의 맡고 계시고 그걸 또 실제로 실행하시는 집행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두 분의 각각의 이제 목표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 각자의 위치에서의 그런 이야기를 좀 더 나눴을 땐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뭔가 수면 위로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도 저희가 그래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스스로 나오기는 저희의 힘만으로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이랑도 지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고 다행히 저희가 일을 기존에 했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조금 알고 있는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분들이랑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라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지금 저는 목표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막 인스타도 자그맣게 우리가 하는 것들 한번 올려보자 하면서 그런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계속 운영이나 뭐 실행을 해주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보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그럼 켈린님께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아무래도 약간 실행 파트를 맡고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영업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무래도 저희가 청년을 주요 타겟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각 구에 있는 청년 센터들한테 좀 컨택을 넣고 저희가 어떤 회사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좀 알리는 역할을 한다거나 기존에 지금 있는 모임 플랫폼들을 통해서 제로 그래비티의 성향에 부합하는 그런 커뮤니티들을 오픈을 해서 이런 서비스를 경험하는 청년들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게 올해 좀 목표일 것 같습니다. 올해는 씨를 뿌리는 해라고 저희끼리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씨를 많이 뿌려서 사실은 그래서 올해 뭔가 드러나는 게 사실 없어가지고 저희가 좀 그것 때문에 좀 힘들 때도 있는데 씨를 많이 뿌려놓고 내년에 그것을 거두자. 그것을 잘 거두자라는 게 저희의 제일 큰 목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업을 시작하신 게 올해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올해 이미 근데 포켓 웨딩에서도 이미 한 커플이 예약이 되어 있고 하면 이 시작이 나쁘지는 않다 생각하고 당연히 올해가 시작이어서 올해 뿌려놓은 씨가 있어야지만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오히려 내년이 좀 더 기대되는 회사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같은 이런 청년으로서의 같은 고민을 하는 입장에선 뭔가 에그머니나가 내가 좀 소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을 뚫어줄 수 있는 컨텐츠나 이벤트들이 있겠다. 그리고 저도 커뮤니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공감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하면서 이제 가치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뭐 일을 한다 아니면 나는 어떤 가치 때문에 이 일을 시작했다 이런 게 있을 텐데 혹시 두 분이 생각하신 일에 대한 가치가 있으신지 있다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어렵다고 느껴지신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닙니다.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나오는 키워드인 것 같은데 성장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작은 성취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성장을 느끼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 뭐 그게 큰 일이든 작은 문제든 좀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본인한테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또 결국에는 제로 그래비티와 좀 맞물리는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뭐 성취, 성장, 그다음에 자기 효능감 같은 가치들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꼭 어딘가에 쓰임이 있진 않아도 내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줄 알고 하는 그런 걸 되돌아볼 수 있는 걸 좀 만들어가는 것 같아서 맞아요. 사실 그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 게 뭐 타인한테서 오는 것보다는 나 스스로 아주 작은 일이어도 그러니까 나는 잘 할 수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의미를 하는 거기도 해서 요즘은 그 타인에서 오는 인정 욕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결국에는 나의 그 중심을 잡아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뭐라고 하건 어쨌든 내 스스로 내가 잘 하고 있고 잘 했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저는 이제 심리학도 따로 공부를 했었는데 심리학적으로도 이제 좀 자기 효능감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뭔가 자존감도 높고 타인한테 쉽게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그런 심리학적인 뭔가 치료나 다양한 기법에서도 자기 효능감을 좀 높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것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에그머니나와 함께하는 청년들한테 같이 저희도 이제 같이 이거를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과정을 함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딱 하나 있거든요. 행복이거든요. 근데 그 행복이라는 게 저는 나눌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게 저는 나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기대를 하게 만들고 그것을 저 만족시켜 주는 것을 총체적으로 사실 말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나누려면 제가 일단은 충만한 상태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뭔가 어딘가가 비어있는데 내가 너무 힘든데 그것을 나눠주는 건 사실 제가 뭐 엄청 착하고 막 이런 아이가 아니라서 뭔가 내 갈비뼈를 내어주고 막 이거를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언제나 충만하려고 좀 더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자기 효능감이 아까도 이제 누군가의 잣대에 의한 게 아니라 내가 내 내면 안에서 난 이렇게 살아도 괜찮고 멋있는 사람이야 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하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 방향이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켈리님께서는 내가 더 많이 배워가는 것에 좀 더 목적을 많이 두신다면 이랑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나누는 거에 포커스가 가 있지만 내가 충분한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나눈다는 걸 생각을 하면 결국은 그만한 여유가 있으려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무언가를 쌓고 있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창고가 있는 거라서 결국은 다른 걸 말하는 듯 싶으면서도 결국은 같은 길을 흘러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네. 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약간 톱니바퀴처럼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효능감 올려서 여기서 나눠주면 되는 구조잖아요. 제가 나누겠습니다. 네. 회사라는 집단 안에서는 함께 일하면서 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잘 맞아서 이렇게 오신 걸 보면 두 분의 인연도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맞아요. 인연이긴 한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안 맞으려면 정말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는 어딘가에 맞춰주고 또 다른 누군가는 어딘가에 또 맞춰주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사람이 이제 2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분명히 문제나 갈등이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저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예를 들면 마냥 회피만 하려고 하고 누군가는 어떻게든 쫓아가서 이게 뭐 연인 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흔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그런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이 저랑 이랑님이랑 어느 정도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그것도 해요. 서운데이를 갖자. 서운데이를 해요. 서운한 거. 네. 네.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생기거든요. 저는 그래서 한번 저희 딱 한 번 했거든요. 한 번 할 때 제가 이렇게 적어갔어요. 나 서운데이 오늘 할래.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서 나 이게 서운했는데 쓰다 보니까 서운한 게 풀려. 서운한 걸 썼거든요. 네. 근데 쓰다 보니까 왜 그랬는지 알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나쁜 의도로 하는 게 아니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거니까 쓰다 보니까 켈리가 이래서 이렇게 했겠구나. 맞네 이러고 서운하게 혼자 풀려서 켈리한테 얘기할 때 이래서 내가 이걸 썼는데 나 다 풀렸어. 사실 약간 웃으셨거든요. 네.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힐 때도 있다라고 켈리님께서 얘기하자마자 약간 왜 그러시나 했는데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저희 이제 다음 또 이야기를 네. 좀 더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올해 말고 이제 미래 모습을 그려보는 네. 얘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뭐 올해 창업을 하셨지만 그래도 분명히 이 창업을 할 때 포부가 있으셨을 거잖아요. 뭐 어떤 목표나 회사를 뛰쳐나왔으면 내가 뭘 해보겠다. 뭐 내 차렸으면 어느 정도 뭐 돈을 많이 번다든지 건물을 세운다든지 좋은 차를 탄다든지 이런 뭐 목표라든지 너무 세속적인가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맞아요. 그 이야기도 들으면 너무 또 흥미롭고 모두가 궁금해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네. 다들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대단한 포부가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고 하니까 그 네. 얘기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 얘기와 함께 또 씨를 올해 잔뜩 뿌리시잖아요. 맞아요. 그 씨앗 중 내년에 수확하게 되면 가장 큰 수확이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한 걸 먼저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씨를 뿌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스몰 웨딩이거든요. 그걸 포켓 하는 게 웨딩. 그러니까 그 포켓 웨딩이 뭘 하고 싶지만 사실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자금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고 이게 사실 나라에서도 좋아할 것 같은 사업이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맞아요. 했거든요. 그럼 우리 내년에 정부 사업에 도전을 해보자. 근데 정부 사업을 하려면 실제로 먼저 저희가 해보고 시행착오를 얼마만큼 겪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했더니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왔고 이걸 정부 지원 사업으로 하고 싶어 라고 나라에 말을 해야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새 커플이라도 한번 지금 해보자 라는 게 저희의 그 시 중 하나인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하게 되면 제일 큰 게 그 정부 지원 사업이 초에 이제 결정이 될 것 같고 이게 저희가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한번 해보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성장 플랫폼 정도로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쓰면서 저희가 너무 많이 느꼈어요. 우리가 해본 게 없으니까 저희는 이런 꿈이 있어요 라고 약간 초등학생이 어른들한테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저 근데 너무 공감돼요. 왜냐면 이제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이랑님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 커뮤니티 플랫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업체들이랑 콜라보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정부에서 너무 좋아하는 아이템이어서 다들 주변에서 얼른 지원 사업 이렇게 이랑님도 그때 이야기 들으셨잖아요. 근데 저도 뭔가 내가 아직 데이터도 없고 한데 나는 좀 더 내가 어떤 걸 구체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지원 사업을 올해가 아닌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또 반면에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지원 사업으로 그냥 굴리고 먼저 프레젠테이션을 이런 것들을 제가 지금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기존 시장을 보았을 때 이러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차이점이 있어서 어필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을 그냥 거의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도 충분히 사업적으로 잘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기에 그냥 이렇게 전문가도 알고 있고 지금 하면은 바로 저희는 시작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만 해도 어느 정도 아이템이 좋고 신빙성만 보충되면은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가서 얼마나 입을 잘 터냐 이런 말 해야 되나? 그렇구나.
네, 입을 잘 털어보겠습니다. 네. 네. 또 조금씩 이렇게 또 다른 또 생각들을 다들 하고 음. 계시는데 또 근데 마침 이랑님도 그런 걸 맞아요. 많이 써보셨잖아요. 지금 네, 전 맞아요. 직장에서. 네. 그래서 아마 그걸 해보시면서 이게 단순히 다른 기업에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다른 회사 사례보다는 우리 회사 안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맞겠다라고 또 판단을 하셔서 그러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저희 미래를 생각을 했었던 게 일단은 뭐 단기적인 좀 미래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청년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청년센터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요즘 되게 청년에 대한 그런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전에 그 회사에 소속돼서 했던 것들이 다 이제 정부 사업을 대행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좀 정부 사업 혹은 뭐 청년센터 이런 공공기관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내면 좋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30대 중반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청년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디 가서 청년을 잘 이해하고 뭐 청년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라고 해서 저희는 저희 고객들과 같이 좀 나이를 들어가려는 큰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나중에 저희가 진짜 한 50대, 60대 시니어 나이대가 되었을 때는 청년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지금 진짜 저희 나이대가 또 고민하고 있는 뭐 시니어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또 에그머니나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잘 어울려요. 또 할머니랑 어울리는 단어. 에그머니나. 그렇네요. 이거는 네. 그러네요. 네. 20, 30대도 괜찮고 오. 60, 70도 어울리는 용어라서. 네. 네. 자, 이제는 그럼 미래에 방금 어떤 걸 이루고 싶다라는 큰 그림까지 이미 다 있는 정말 탄탄한 회사라는 걸 한 번 더 느끼는 것 같아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청년 때 홀로 외로이 했던 고민뿐만 아니라 50에 가서도 분명히 인간은 외로운 고민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외로운 고민을 나눌 곳이 있대. 약간 보장받는 기분이에요. 그 든든한 뭔가 친구가 이미 하나 있는 기분? 제 불안정했던 미래가 약간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게 실제로 맞는 말인 게 책 중에 어떻게 죽을 것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인데 보통 이제 포커싱 자체가 지금 젊은 사람이나 일하는 사람들에 맞춰져 있지 그런 노년이나 늙어서 죽어가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려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요양원 이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의 이제 삶의 질 같은 게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치료해주는 사람 다 있고 돌봐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왜 편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반대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는 이러한 삶을 편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요양원에 들어감으로써 자기의 이제 뭐 가구라든지 뭐 이렇게 집을 잃어버리면서 오히려 되게 위축되고 좀 안 좋게 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에그머니나가 만약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5, 60, 저희가 뭐 늙어서 60, 70이 됐을 때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해주고 풀어주는 회사가 되면은 정말 좋지 않을까. 자, 그럼 다음 이어서 네. 우리 성우님께서 그 고민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을 이제 올해 시작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사업 초에 고민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잠깐 이거 시작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도 뭔가 부딪히셨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어떤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고 싶으신지 이런 것도 같이 얘기를 나누면 재밌지 않을까라고 해서 편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가 매 순간이 진짜 고민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제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를 지금 내야 되나? 2달 뒤에 내야 되나? 이런 작은 네. 고민부터 우리가 이걸 하게 되면 앞으로 이따지만한 행정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누가 일을 처리를 해야 하나?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나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고민들은 우리가 이걸 하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한다는 걸 사람들한테 알려주지? 사람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느꼈으면 우리는 하는 거지? 이런 전반적인 고민들을 조금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여기저기서 같이 일해보자라는 제의도 많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어떻게 일을 해야 할지가 사실은 그것도 고민이 있기는 했어요. 저희가 금액을 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만났던 대표님은 저희랑 정말 대단한 걸 하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많은 뭔가 기대를 가지고 저희 애를 불러주셨는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이걸 그럼 우리는 얼마나 받아야 되는 거지? 그렇죠. 이런 고민도 하게 되고. 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같은 고민인 것 같아요. 특히 정해진 물성이 아니라 서비스업에 관련된 맞아요. 기업들은 맞아요. 왜냐면 저도 서비스업 다 서비스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유형화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책정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들어가다 보니 그 고민 진짜 많이 들어요. 고민하시고 계신 거가 우리가 일단은 금액 산정을 어떻게 기준점을 두느냐도 있으실 거고 그거 말고도 내가 그러면 너무 많은 곳에서 다양한 작업을 제의를 받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도 할 건데 그럼 그 기준점은 무엇으로 둬야 될지랑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 브랜드를 바라봤을 때 어떻게 비춰져야 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고민들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들어보다 보니까. 근데 저도 뭐 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저도 제 플랫폼을 운영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똑같이 많이 하면서 두 가지 크게 타입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는 일단은 이제 차근차근 데이터를 이제 한 번씩 그냥 해보는 거죠. 이 기업 저 기업과 하면서 나의 기준점을 해보면서 데이터를 쌓아서 이제 만드는 게 있으신 것 같고 또 다른 부분으로는 애초에 저는 브랜드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브랜드라면 이러한 톤 앤 매너를 갖고 이러한 철학의 기준으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할 것이며 나와 콜라보를 하는 기업은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곳들하고 일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것을 딜리버리 할 것인가는 이 철학 안에서 나와야지 되고 그런 것들을 좀 미리 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지그램 들어보셨나요? 무지 안에서 사용하는 공용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북을 만들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요. 저는 정말 만든 지 얼마 안 된 브랜드인데도 계속 그걸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요. 그게 아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저도 이랑님 얘기 들으면서 또 같이 생각이 났던 고민점이 저희가 아무래도 둘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는 항상 둘이 상의를 하기는 해요. 어떤 일이 들어왔을 때 항상 뭐 이랑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뭐 켈리님한테 확인해 볼게요 하고 같이 이제 상의를 해서 보통 논의를 하는데 저희가 지금 그 제나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을 했던 거는 저희가 아무래도 3개의 서비스를 같이 이제 동시에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밸런스를 좀 많이 맞추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뭐 에그머니나에만 너무 맞춰줘도 안 되고 포켓 웨딩만 너무 하고 있어도 안 되고 우리가 어쨌든 5월이라니 한 달을 보내지만 각자의 그 파트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도 같이 내야 되고 어느 정도의 뭔가 목표도 계속해서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하나에 이렇게 막 몰두되지 않게 좀 밸런스를 많이 맞춰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가장 수익을 많이 가져다 주고 있는 거는 에그머니나 서비스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 그 수익을 가지고서 뭐 회사를 운영을 하고 다른 서비스에도 조금 더 뭐 경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면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현재로서는 에그머니나의 약간의 비중이 조금 더 올라가 있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각각 파트에서 수익이 나기 시작한다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밸런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뭐 브랜드 북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만의 기준을 좀 더 확립을 해나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꼭 그 제가 말한 방식이 또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아무것도 몰라서 저는 그걸 만들었어요. 제가 휘청이고 싶지 않아서. 이걸 만드는 시점은 다 모든 회사마다 다를 거라 생각하고 필요하지 않은 회사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있어서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필요하신 상황에 아마 스스로 너무 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알아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근데 그 말이 너무 뭔가 와닿는 게 휘청인다라는 게 저희가 정말 자주 쓰는 단어예요. 우리가 너무 휘청거린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그러니까 저희가 밸런스를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중심을 어디에 딱 명확히 둬야 할지를 저희도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기는 한데 휘청거릴 때가 진짜 많은 것 같기는 해요. 그 중심을 잘 모르겠어요. 원래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업이고. 네. 그리고 원래 저희는 항상 그러거든요. 원래 뼈도 부러지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 저거 뜨거워 만지면 안 돼가 아니라 만져보고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건 말씀하신 저는 재나님 방식도 좋은 것 같아요. 뭐 안내사항에 보면 뜨거우니까 만지지 마시고 했을 때 이건 뜨거우니까 만지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저희의 방식은 뜨거워? 얼마나 뜨거운데? 해보고 얼마나 뜨거운데. 그런 식으로 저는 많이 해봤던 스타일이라서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저희만의 뭔가 방식을 방식을, 찾아나가면 돼. 네, 맞아요. 네,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다 보니까 이제 계속 에그머니나가 어떤 좀 가장 큰 역할을 지금 회사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을 또 듣는데, 에그머니나에서 지금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를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 있으셨죠? 저는 제일 기억에 남는, 사실 저희가 다 작게 여러 개 이렇게 하고 있는 편이기는 한데, 그 중에 기억이 남는 거라고 하면 저희가 처음 같이 작업한 그게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회사를 같이 다니긴 했지만 같은 행사를 딱 완벽하게 같이 운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때 처음 이제 합을 맞춰보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가 제안서를 쓴다는 게 제안서 구성을 보면 뭔가 앞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뒤에 어떤 내용을 다루고 이게 약간 좀 구분이 되어 있는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가 앞단을 잘 쓰고 누가 뒷단을 잘 쓰고 이런 게 사실 조금 정해져 있어요.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래서 켈리가 어느 파트를 잘 쓰고 내가 어느 파트를 잘 쓰고 그러면 우리 성향에 맞춰서 이거를 막 맞춰 나갔던 그 처음이 전 제일 기억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는 아직 몰랐었으니까. 무슨 행사였어요? 행사가 아니라 그냥 제안서를 쓰는 거예요. 제안서를 써주시는 페이퍼 거예요? 페이퍼 작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그게 직접 모든 걸 기획해서 행사까지 마무리하고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지금 하는 기획 파트를 먼저 시작하고 맞아요. 계신 거죠? 네. 운영 자체 하는 건 이제 저희 이번 주 주말에 가는 게 저희 처음 운영 같이 하는 청주 거. 내려가서 네. 저희가 이번에 NGO 단체에서 진행을 하는 어린이 환경축제 운영을 이번에 같이 하게 돼서 대학생 친구들이 그런 어린이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 관련된 체험 부스 같은 거를 운영을 해요. 그래서 대학생 언니 오빠들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한테 알려주는 행사라고 봐주시면 되고, 부스를 같이 좀 운영하고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이번 에그머니나가 같이 하게 돼서 아무래도 저희가 항상 그 작업실에서 페이퍼 작업 위주로 많이 하다가 처음으로 이런 어떤 지역에 내려가서 같이 이제 운영 현장을 같이 경험하는 첫 순간이 될 것 같아서 그게 아무래도 좀 의미 있는 주말을 보내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게 또 엄청 기대가 되네요. 나중에 그 행사 하시고 나서 만약에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 소식이 있다면 공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쭉 들어보다 보니까 벌써 올해 시작하셨지만 많은 일을 해오셨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았던 시행착오? 실패도 좋고 뭐 약간 힘들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없으시면 제일 좋긴 한데 없진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는 사실 매일이 시행착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어쨌든 어느 정도의 브랜드 이런 거를 좀 정립을 해놨지만 매일매일 생각이 바뀌어요. 뭐 원래는 A라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었다가 근데 고민을 해보니까 B라는 방향이 맞지 않아? 그리고 막 주변에 다른 뭐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또 업체 대표님들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고민이 되고, 혹은 뭐 뉴스를 봤는데 요즘 이런 게 조금 대두되더라. 이게 더 지원 사업에는 먹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해서 사실 하루에 수도 없이 많이 바뀌고 있다 보니까 거의 저희는 이 시행착오가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약간 저희의 유행어예요. 생각해봤는데. 출근하자마자. 나 생각해봤는데. 어제 내가 자기 전에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이거 아닌 것 같아. 저희의 유행어. 항상 이렇게. 그래서 생각해봤는 데가 좀 무서워요. 저는 이랑이 생각해봤는 데가 좀 제가 무섭고, 진짜 많이 말해요. 이랑이가 생각을 제일 많이 해가지고. 맨날 그 얘기 하는데 올해 끝에 가면 좀 그래도 길이 보일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계속 킵고잉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행착오는 매일매일. 네. 매일이 시행착오다라는 이 말이 스타트업 혹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모두 공감이 되는 말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저는 네.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폐업을 하는 날까지 그거는 저는
계속 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아. 왜냐면은 제가 만나시는 분 중에 이제 막 한 600억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그분들도 맨날 매일이 챌린지예요. 회사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면 이거 이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저 또 정부는 또 이쪽으로 하니까 자기네도 이쪽으로 움직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제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한 번 휘청거리면 막 엄청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아마 지금 하시는 고민이 생각해봤는데 내가 제가 봤을 때는 같이 일하시면은 아마 일을 그만하시는 날까지 네,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네. 열심히 생각 많이 하세요. 다음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야기를 한 번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이제 에그머니나를 운영을 하시면서 저희 너드 컨테이너와 함께 할 때 너드 컨테이너에서 어떤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고 싶은 게 있다거나 조금 이런 부분에 도움을 받으면 아니면 공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주변에 다 직장인 친구들이 많지 이런 스타트업을 하는 지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다 자문을 뭐 가끔 구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는 업체들은 이미 뭐 업력이 10년 정도 된 대표님들이기 때문에 뭐 그때는 그랬지라고 하면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지만 그거는 10년 전이고 또 지금은 다르잖아요. 라떼랑 네, 라떼는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를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같은 선상에서 같이 이렇게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조금 이런 고민도 같이 나누고 저희가 나아가는 방향이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는 이 너드 컨테이너에서 제안 주신 내용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우리 스타트업 친구 생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부분에서 아마 뭔가 심적으로나 진짜 사업적으로나 좀 많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또 좋은 마침 말씀을, 네. 필요하셨다라고 해주시니까 한 번 더 저희 너드 컨테이너를 잘 운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네. 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좀 더 너드 컨테이너의 오프라인 행사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너드 컨테이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만약에 그래도 이런 분을 만나고 싶어요 하는 분이 있을까요? 약간 이런 분이 한 번 더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계신다면 저희가 납치를 해서라도 와. 네. 저는 납치할 생각은 없었는데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알아서 네. 배워볼게요. 네.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정부 사업을 메인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저희가 어쨌든 올해는 조금 더 뭔가 저희를 쌓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걸 잘 보여줄 수 있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뭔가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해도 맞는 말일 것 같고, 그게 잘 보이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만나보고 싶어요. 어떻게 그분들은 하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해요. 그리고 뭔가 확실히 스타트업일수록 더 소리를 많이 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 우리 이런 거 한다 이렇게 뭔가 여기저기 소문도 내고 하면서 인지도를 좀 쌓아나가야 되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저희의 그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스피커를 더 확성기처럼 이렇게 맞아, 키워주실 맞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뭐 온라인에서든 오프라인에서든 이렇게 소리를 한번 내봐라고 조금 가이드를 줄 수 있는 분이 있다면은 에그머니나가 조금 더 큰 소리를 가진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너드 컨테이너도 이제 좀 그 확성기가 될 수 있도록 되어주시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너드 컨테이너에 참여를 하시게 됐는데 저희 얼만큼 자주 보고 싶은지 물론 남겨주셨어요. 네,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별이라고 이제 네. 남겨주셨는데 참여하게 되신다면 조금 더 어떤 그냥 단순히 이렇게 모여서 뭐 친목과 함께 정보 공유 이런 거 외적으로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좀 고려를 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프로그램을 좀 이런 것도 해보고 싶어요 하는 게 있을까요? 뭔가 기대되는 게? 저 방금 말씀해 주시면서 이러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같이 프로젝트 하나 해도 진짜 재밌을 것 같기는 해요. 진짜. 너무 다 각자 분야에서 다들 뭔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거를 찍는 것도 재밌을 것 그걸 같아요. 네. 그걸 기록해서 어딘가에 보여주는 것도 재밌을 것 같고. 전 그 생각도 지금 들어요.
세상은 하나의 직업으로 살진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한 가지를 위해 살 이유는 없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엔잡러 혹은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사는지 되게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그런 거를 잘 비춰주는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어떤 프로젝트를 함께 해보아서 청년들이 제로 그래비티에서 어떤 식으로 좀 더 나아가면 좋아요라는 제안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뭔가 그려진다. 이렇게 어떤 공터에 진짜 컨테이너 이렇게 놓고 거기 테마별로 해가지고 생각해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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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너무 좋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커뮤니티와 커뮤니티의 콜라보도 되게 재밌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커뮤니티랑 커뮤니티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두 유니버스가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줄 수 있는 건 왜 뭐야? 그러면은 고객 공유돼서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결국 고객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시장에 무슨 시장이 있는 줄 알고 A사 사용하는 사람이 B사도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A사랑 B사랑 같이 무언가를 제공을 했을 때 오히려 그 시너지가 커져서 A사에 있는 사람이 A사도 B사도 다 하고 B사에 있는 사람도 A사, B사 다 이용할 수 있는 그 경험에 노출되는 거라 생각해서 전 좀 더 큰 그림을 볼 수도 있지 않나. 오히려 작은 회사들끼리는 같이 무언가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전 제가 운영하는 뭔가 그런 데에서도 만약에 같이 할 기회가 있다라면 그래도 재밌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가 거의 인터뷰의 막바지가 되어가고 네.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멘트죠. 네. 너드 컨테이너라는 커뮤니티가 두 분에게 그리고 이 에그머니나에게 어떤 컨테이너가 되었으면 좋겠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일단 너드 컨테이너에 대한 명칭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희 너드 컨테이너는 세상에 괴짜들이 모이는 컨테이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 컨테이너라는 말을 선택하게 되었냐면 컨테이너 박스를 생각을 해보시면 컨테이너 박스 첫 번째 성질은 단단하죠. 두 번째는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뭐 짐을 적재하는 용도로도 창고로도 사용이 되고 나르는 용도로도 사용이 되고 컨테이너 박스를 쌓아서 멋있는 복합문화 공간으로도 사용이 되는 정도로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기도 하면서 확장 가능한 이 변주가 언제든 가능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저희가 정의를 내려서 마치 그게 창업자와 CEO들의 면모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CEO들은 자기의 뚝심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위해서 다양한 변주와 다양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세상을 바꾸는 존재들은 괴짜니까 그런 너드라는 말을 앞에 붙여드리고 컨테이너라는 단어를 합쳐서 너드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컨테이너에는 어떤 것들이 담겼으면 좋겠어요? 라는 질문을 드릴 땐 컨테이너 안에 에그머니나의 어떤 부분이 담겼으면 좋겠고 그 어떤 부분이 담겨서 어떤 시너지를 얻었으면 좋겠는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방금 이런 컨테이너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딱 들었던 생각이 저는 거의 매일 일기를 쓰고 있는데 그 일기가 어쩔 때는 저한테 되게 동기부여 같은 역할이 되기도 해요. 뭐 제 일상에서 뭐 언제는 되게 막 파이팅 넘쳤다가 어쩔 때는 되게 우울할 때 파이팅 넘쳤었던 일기를 보면은 그때 약간 초심이나 동기부여를 다시 일으키게 되는데 저는 너드 컨테이너가 저희 에그머니나 저희 둘한테 그런 초심을 잃지 않게 하는 초심을 담고 있는 컨테이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사업을 하면서 매일이 시행착오이지만 생각보다 더 큰 시행착오가 저희한테 닥칠 수도 있고 서운데이가 어느 날은 뭐 왕서운데이가 돼서 가끔은 조금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 약간 여기 너드 컨테이너 안에서 담아주신 저희의 지금 초심을 보다 보면은 저희가 한 번 더 조금 저희가 왜 이걸 시작하게 됐는지 리마인드하고 조금 더 저희의 방향성을 잡아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초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리 이랑님은 컨테이너를 나중에 열었을 때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으세요? 저는 지금 켈리 이야기 들으면서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저희 회사를 뭔가 생각하면서 써내려갔던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비정형화 이런
형용사였는데 저희는 아직 저희가 굉장히 비정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언젠가 저희가 많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고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정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이 비정형일 때 우리의 모습을 딱 이 네모난 컨테이너 안에 넣어둔다면 언젠가 한 번씩 우리가 꺼내봤을 때 아, 우리가 이렇게 비정형적이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런 것들을 한번 담아놓고 싶네요.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만들고자 했던 그 취지가 숨은 취지가 되게 잘 읽혀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안도가 들었습니다. 우리도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네, 너무 그럼요. 들어요. 네. 왜냐면 나중에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회사는 성장을 하잖아요. 네, 회사가 성장을 하다 보면 사람의 생각도 성장을 하기도 하지만 바뀌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변화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이 변화가 내가 원래 딜리버리 전달하려고 했던 그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다시 한번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잡아줄 시작점을 돌아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원하고 계시다라고 해서 마침 약간 같은 마음이 잘 네. 통했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기쁘기도 합니다. 네, 저는 여기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예전에는 꿈꾸는 사람이었고 지금은 꿈을 이뤄나가는 분들이고 이제 미래에는 누군가의 꿈이 되시는 분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꿈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 컨테이너에 잘 담았다가 누군가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켈리님과 그리고 이랑님께 너무 즐거운 이야기 네. 많이 전달해 주셔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너무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지막 슬레이트 박수를 이번엔 네. 이랑님이 한번. 네, 슬레이드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잡지 만들 때 수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뷰 하시는 분들한테 책 좀 사달라, 광고 비례를 좀 달라, 뭐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굳이 내가 그렇게 써야 됐을까? 파트너 관계로서 확실하게 이거를 딱 체결을 해서 뭔가 멋있는 작업물을 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찾았어야 되는데 시야가 넓었으면 그렇게 안 했었어요.